어머니, 왜 하필 이런 날에 떠나셨어요? 왜 저 혼자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지연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장례식장 마당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검은 우산들이 모여든 발인 날, 그녀가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호와 시댁 식구들 말이에요. 휴대폰 화면에는 캠핑 중이라 못 가겠다는 짧은 메시지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보다 캠핑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지연의 마음은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의 손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겠다는 억울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시댁을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조종이 다가왔습니다. 육아 족분이시죠? 저는 고인의 담당 변호사입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지연에게 건넸어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으니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지연은 어머니가 무언가 준비해 두셨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무엇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달래줄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확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고 지연은 홀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댓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사연 시작합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계셨어요. 지연이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게 되자 어머니는 젊은 사람들 길이 살아라며 혼자 지내기를 고집하셨거든요. 지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괜찮다, 걱정 말라라고만 하셨죠. 지연이 혹시 어려운 일 없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뭐 어려운 일이 있겠니? 하시며 웃으셨어요.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변호사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낡은 건물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 골목 끝자리에 주소였습니다. 지연은 믿기지 않아 사진을 몇 번이나 뒤집어 보았어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걸까? 왜 컴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댁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 이런 중요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그 주소로 혼자 향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낯선 동네로 가는 동안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건물은 겉보기에는 오래돼 보였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불 꺾은 창문들 사이로 작은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구두수선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문 너머에서는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구두방 주인인 듯한 그 아저씨는 지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었구먼. 사장님이 늘 자랑하던 딸.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요? 지연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세요? 구두방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물 주인분이셨어. 그런데 벌써 일주일째 안 보이시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연은 그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저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그럴 리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어머니의 또 다른 삶을 느꼈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일상, 어머니를 사장님이라 부르는 사람들, 어머니가 책임지고 돌봐야 할 또 다른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지연은 궁금함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걸까?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튿날 아침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식 유언장 공개가 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작은 회의실에서 변호사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첫 줄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소재 건물 일체를 딸 김지연에게 상속한다. 지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조건이 있었다는 것. 전 현재 세입자 전원을 보호할 것, 강제 퇴거는 절대 금지, 그리고 1년간 매각 금지. 마지막 문장은 어머니의 손글씨로 또 박도박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너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게. 글씨체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는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건물의 현재 시세는 대략 15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 혹시 세입자들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온 지연을 본 남편 민호는 무심하게 물었어요. 장례라 끝났어? 우리 내일 캠핑 연장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그는 여전히 캠핑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과 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냉담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 어머니의 장례식도 캠핑 때문에 빠지더니 이제는 장례 끝난 것만 확인하고 또 놀러 가겠다는 거였어. 지연은 건물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며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였죠. 대신 지연은 서랍에 열쇠를 넣고 잠갔어요. 일단 혼자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맡기신 일, 그것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과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 무엇인지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꽂혀 있었어요.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관리비, 수리비, 체납 고지서가 섞여 있었고 금액을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건물은 오래됐고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배수관 교체, 전기설비 보수, 외벽 페인트 칠까지 견적서를 받아보니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은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의 예금 통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해보자.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자신이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솟아올랐거든요. 그 말이 다짐처럼 입술에 남았고 지연은 본격적으로 건물 관리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 할 일은 새 입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 알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이틀날 오후 지연은 건물을 침층이 돌아보았어요. 1층 구득방에는 어제 만났던 박씨 아저씨가 있었고 2층에는 추억의 헌책방이라는 조그만 서점이 있었습니다. 책방 주인은 40대 여성 최미영 씨였는데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며 반가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딸이시구나.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최미영 씨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요. 맨날 딸 이야기만 하셨어요. 3층에는 꿈나무 학원이란 작은 공부 학원이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이원주 씨였는데 어머니 덕분에 학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장님이 보증금을 깎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어요.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살 때 정말 힘들었는데 사장님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옥상에는 작은 작업실이 하나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화가 김준호 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물감도 주시고 첫 전시회 때 손님도 불러주셨어요. 저한테는 진짜 은인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사가 묻어났어요. 지연은 세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모두가 어머니를 사장님 대신 언니 은인 같은 따뜻한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을요.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시간이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사람과 정으로 서 있는 집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의 기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뭐 좀 남겼다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고 뭔가 기대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지연은 아직 정리가 덜 됐다고 대답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복잡해? 돈이면 빨리 나눠야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도 뒤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고 해라.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고서 말이에요. 통화가 끝나자 냉기가 집안을 감쌌어요. 지연은 통화를 끊고 나누고 가슴이 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게임을 하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무심하게 물었어요. 지연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건물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유 원장의 조건들을 설명하기는 더욱 어려웠어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도시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혼자서 이 건물을 관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지연은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어머니 나 이 집 제대로 지켜볼게요. 세입자분들도 잘 돌봐드릴게. 말을 마치자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며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그게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려움보다는 의지가 앞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일주일 후 건물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2층 헌책방 화장실의 배수관이 터진 거예요. 물이 1층까지 새어내려와 구득방 천장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긴급히 수리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니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지연이 집에 돌아와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 민호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왜 네가 해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미쳤나? 300만 원이 장난. 민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우리는 우리야 우리 돈으로 남의 지고 쳐주게 생겼네. 평소에 조용했던 민호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지연은 그래도 해야 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잤어요. 결혼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어요. 배수관 수리가 끝난 다음 날 정장을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건물을 찾아왔어요. 그는 지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개발개발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강 본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곧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미리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시면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고 지연은 어지러질했어요. 현재 시세의 새벽 안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지금 결정하시면 이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 후에는 이런 조건은 어렵습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유언장의 조건이 떠올랐어요. 1년간 매각 금지 세입자 보호. 지연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시간을 좀 주세요. 가족들과 상의해야 해 해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1층 구둣방에서 박씨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구둣방 한쪽 서랍에 노란 공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장님이 쓰시던 거야. 아마 중요한 게 있을 거야. 박씨 아저씨가 건네줬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세입자들의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최미영 남편 사업 실패로 어려워. 월세 3개월 연체, 반지 맡김, 이윤주, 아이 수술비로 힘듦, 당분간 월세 반액, 김준호 첫 전시회 준비해 보조, 물감 비지원, 어머니의 꼼꼼한 기록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표현이었어요. 월세 받지 못하면 대신 월세 기다려드림, 물건 압류 대신 소중한 물건 잠시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빚이 아닌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지연의 눈물이 장부 위에 떨어졌어요. 그 한 방울이 오래 묵은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어떤 마음으로 이 건물을 지켜오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이 개발사 샤게를 꺼내자 민호의 표정이 확 달라졌어요. 얼마나고 15억짜리가 45억이 된다고.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흥분했어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바보가 되는 거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보여줬어요. 특히 2년간 매각 금지 조건과 세입자 보호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왜 남이 우리 재산을 자주 오지해?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조건들 누가 지킬 건데 너 혼자서. 민호가 따져 물었어요. 지연은 자기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민호는 현실을 좀 봐라. 우리가 45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와. 세입자들 동정하다가 우리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 라고 소리쳤어요. 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주말 오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비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힘들지? 우리 아들이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 겉으로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아, 내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그런 조건을 다신 건 알겠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 가족 앞나도 생각해야지. 말 끝마다 작은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승진 기회도 있고 아이도 가져야 할 텐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자. 응, 미소 뒤에 숨은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차를 따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압박했어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 돈이 먼저지. 그새 입자들이 너희보다 중요해. 그날 밤 지연은 케이크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달콤한 것이 오히려 쓱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3층 꿈은 나무 학원에 들렸어.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이은주 원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딸이시죠?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이은주 원장이 얼굴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분이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어요. 이은주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가 이후하고 아이와 둘이 살 때 학원 보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보증을 서주셨어요. 어려운 달에는 월세를 늦춰주시기도 하셨고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비까지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재촉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가 먼저라고 하시면서 걱정해 주셨어요. 오이미로 원장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천천히 해보자. 틀려도 괜찮아. 이은주 원장의 다정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선택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제와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곳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 다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역할이 자신에게 넘어온 거예요. 지연은 그 끈을 놓치지 않기로 먹었습니다. 옥상 작업실에서 김준호 화가는 캔버스에 하늘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떤 하늘이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셨던 하늘이에요. 비가 긴 뒤에 준호의 북극에서 파란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져 맑은 하늘을 만들어냈어요. 사장님이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물감 떨어지면 사다 주시고 첫 전시회 때는 지인들까지 불러서 관람객을 늘려주셨거든요. 준호는 낡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지연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사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캔버스 속 하늘은 정말 비가 견디 같았어요. 먹구름이 거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희망적인 느낌의 그림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하늘을 좋아하셨다니 왠지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들을 지켜내겠다고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일을 이어가겠다고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개발에서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5억, 잔금 40억, 서명만 하면 바로 진행 가능한 구조였어요. 제안서를 본 민호는 다시 한번 설득을 시작했어요. 지연아,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아?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이 낳으면 교육비도 들고 부모님 모시래도 생각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제안서를 천천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1년 후에 이야기하자.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켜야 해. 민호의 한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감정에 휘둘려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날 밤 부부는 또 다시 서로 다른 방에서 잤어요.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감정에만 휘둘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걸까? 토요일 저녁 지연은
모든 세입자들을 1층 구두방에 모았어요. 박씨 아저씨, 최미영 씨, 이윤주 원장, 김준호 화가가 둥글게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지연은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유 원장의 조건, 개발사의 제한 1년간 매각 금지 약속까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어요. 박희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딸이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함께 이 집을 지키자고 다른 세입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리비며 관리비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최미영 씨가 말했어. 학원 아이들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해서 1층에서 간식 같은 것도 팔 수 있을 거예요. 이은주 원장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서로의 약속문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최미영 씨가 지연을 2층 언책방으로 불렀어요. 어제 천장 누수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천장이 작은 틈새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사장님이 숨겨두신 것 같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날의 어머니가 골목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건물을 처음 샀을 때의 기념사진, 세입자들과 함께 찍은 생일 파티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아주 어릴 때의 지연도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지켜라, 사람을 지켜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어머니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의 자신과 겹쳐 보였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막막했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셨을까요? 지연은 어머니의 용기를 물려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등기우편으로 두꺼운 봉투가 도착했어요. 대성개발에서 보낸 법적 통지서였습니다. 계약방해, 밀업무 방해를 이유로 한 손의 배상 예고장이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앞두고 매각을 거부하여 사업의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지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급히 어머니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건부 유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유언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지연은 어머니의 선행과 건물 관리 실태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골목 이웃들이 하나둘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옆 건물 슈퍼 아주머니, 길 건너 세탁소 아저씨, 동네 파출소 경찰관까지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우리 골목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어려운 이유도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동네 행사 때마다 앞장서셨거든요. 슈퍼 아주머니의 증언이었어요. 사진과 영수증 편지들이 차곡차곡 모여 증거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법원 조정 과정에서 지연은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 건물도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판사의 눈빛이 잠시 멈췄어요. 개발사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개인의 감정으로 공익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내쫓은 것이 진정한 공익인지 의문입니다.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호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나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지연은 깜짝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대성개발에서 제안이 들어왔어? 조건이 좋더러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우리 건물 때문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내 건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지연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럼 너는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쪽이 되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내가 안에서 도운 더 좋은 조건 받을 수 있으라고 변명했어요. 식탁이 소금통이 쿵 하고 넘어졌어요. 하얀 소금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느꼈어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건너편 사람이 되었다는 것. 둘 사이에 길고 좁은 강이 생겼고 그 강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대성개발로 이직한 후 지연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어요. 낮에는 건물 수리와 관리 업무, 밤에는 법정 서류 정리와 변호사 상담으로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새 입자들이 돌아가며 도시락을 가져와 줬어요. 박씨 아저씨의 김치찌개, 최미영 씨의 볶음밥, 이윤주 원장의 샌드위치, 준호 아가의 라면까지 따뜻한 김이 눈을 따끔하게 했어요. 그 김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전기 누전 가스 점검, 보일러 고장까지 매번 수리비가 나라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새 입자들의 믿음과 어머니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밤마다 지연은 어머니의 장부를 펼쳐보며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도 이런 어려움을 혼자 견뎌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고 건물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윤주 원장의 아이디어로 1층에서 학부모들을 위한 간단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와 샌드위치, 아이들 간식을 파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준호와 가는 건물 입구에 예쁜 그림을 그려줬고 최미영 씨는 헌책방 앞에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박씨 아저씨는 구두수선 외에 가방과 벨트 수리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건물이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골목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헌책방, 맛있는 카페, 실력 좋은 구두밥이 있다는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 처음으로 균형이 맞았습니다. 지연은 장부의 빨간 줄이 검은 줄로 바뀌는 것을 보며 하늘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새 입자들도 모두 기뻐하며 서로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는 법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낯선 발소리가 건물 주변을 맴돌다니 다음 날 아침 현관 문 앞로 경고장이 밀려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큰돈 아니면 평생 후회라는 협박성 문구였어요. 지연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두려움이 금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다고 물러설 지연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새 입자들을 불러 상황을 공유했어요. 우리 더 조심해야겠어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묻어났어요. 박씨 아저씨가 우리도 밤에 교대로 지킬게라고 나섰고 다른 새 입자들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부터 건물에는 작은 경비 시스템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밤을 지키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지연은 끝장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어요. 김철호 씨에게 빌려준 돈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받지 못한 채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거예요. 전화번호 불을 뒤져 김철호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니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 사장님이 돌아가셨군요. 죄송합니다. 김철호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사업이 망해서 아직 못 갚았는데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도 급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사정을 먼저 해야 하는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3월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문이 도착했어요. 주변 세계 블록이 재개발 검토 대상에 정식으로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의 건물도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몰려와 호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주변 건물 주인들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건물 세입자들 얼굴에는 걱정이 번졌어요. 우리 정말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윤주 원장의 불안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은 세입자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날 밤 지연은 옥상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주변 건물들에는 매매 문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민호는 대성개발 재개발팀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 회의에서 그는 지연의 건물에 대한 프로젠테인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물이 사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기만 해결되면 전체 계획이 완성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개인적 감정은 접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강경 대응도 불사해야 할 때입니다. 강철수 본부장이 덧붙였어요. 회의실에 차가운 박수가 울렸습니다. 민호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연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더 버티면 우리만 손해야. 회사에서도 강하게 나올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지연의 대답은 변함없었어요. 나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회의실에서 자신이 한 마디를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아내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미 회사에 발을 담근 이상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이전보다 더 단단했어요. 지연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가문을 위해 결단을 내려다.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 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계속 압박했어요. 내 고집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팔고 있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제 가문이 있어요. 어머니와 저의 가문 말입니다. 말끝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선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집을 나갔어요.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야. 이 상황에서는 같이 있기 어려워.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5년 결혼 생활 중 처음 겪는 별거였어요. 지연은 텅빛 거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사진 틀 속 웃는 얼굴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의 불빛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1층 구독방, 2층 헌책방, 3층 학원, 옥상 작업실의 작은 불빛들이 지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된 것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온전히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4월 초 법원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개발사의 계약 방해 주장은 기각되었고 오히려 강압적 협박 정황이 인정, 개발사 측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연과 세입자들이 법원 앞에서 서로 등을 두드리며 기뻐했어요. 유 원장의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어요. 1년간 매각 금지 조건도 정당한 유언자의 의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어요. 지연은 법원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어깨 위에 얹혀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새 입자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박씨 아저씨가 준비한 김치전, 최미영 씨의 막걸리, 이은주 원장의 케이크, 준호 화가의 꽃다발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승소의 기분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터졌어요. 이층원 책방, 최미영 씨의 전세 보증금 문제였습니다. 이전 건물주가 남긴 복잡한 약점 때문에 보증금 반원의 차질이 생긴 거예요.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화가 해야 해요. 최미영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다른 세 입자들도 비슷한 상황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밤새 서류를 뒤적하며 해결책을 찾았어요. 새벽 3시 어머니의 서류 상자에서 해법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직접 쓴 확인서 한 장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꼼꼼한 성글씨가 최미영 씨를 구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생각해 두셨구나. 지연은 확인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였고 덕분에 보증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세심함이 딸과 세 입자들을 지켜준 거예요. 5월에 장대비로 옆 건물 담장 일부가 무너져 지연해 건물 쪽으로 넘어졌어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1층 구득방 입구가 막히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몇 건물 주인과 보상 문제로 다툼이 생겼어요. 원래 담장이 오래된 거라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옆 건물 주인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먼저 사과하고 임시 수리를 도와줬습니다.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함께 치우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연의 태도에 상대방이 당황했어요. 결국 싸움은 대화로 바뀌었어요. 옆 건물 주인도 미안함을 느끼고 수리비를 반반씩 나눠 원내기로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니 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이를 계기로 골목 전체가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 이후들이 서로 더 신경 써주기 시작했고 작은 일들도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두신 좋은 관계들이 지연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헌책 정리를 도와주던 중 오래된 책더미에서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봉투에는 지연에게 라고 적혀 있었지만 붙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최미영 씨가 아마 사장님이 마지막에 쓰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사랑, 어려운 선택들, 지연을 키우며 했던 고민들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장도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은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항상 사람을 지켜라 지연아. 돈은 없어져도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 어머니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유언 같은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어요. 가슴 안쪽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조건을 유언장에 넣으셨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평생의 신념을 따르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6월에 들어서자 대성개발에서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보존형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꾸자는 계획이었어요. 얼핏 들으면 좋은 조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현재 4명의 세입자를 2명으로 줄이고 임대료도 대폭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권리는 보장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형이 있었어요. 회의에서 강철수 본부장이 설명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양보한 조건입니다. 완전 철거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을 줄이는 보존은 진정한 보존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버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강 본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네, 어머니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2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야유어 있었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호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나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 지연의 손이 공중에서 떨렸어요. 뭐라고? 회사에서 미리 사인하라고 해서 뒤로 받기로 한 돈도 있어. 얼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와,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 몰래 회사와 뒷거리를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돌려줘. 계약도 취소하고 지연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늦었어. 회사 계약이라 개인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지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자 오히려 지연의 마음은 편해졌어요. 더 이상 설득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혼자서도 웃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건물 계단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각 층마다 작은 화분을 놓았어요. 박씨 아저씨가 선인장을, 최미영 씨가 아이비를, 이용주 원장이 꽃을, 준호와가가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분에 물을 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인장 꽃이 피었네요. 아이비가 많이 자랐어요. 그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어요. 건물 전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지연의 마음도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의 골조가 새로 세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시식에 의존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랬듯이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7월 1일 날 지역신문에서 지어 이야기를 다뤘어요. 유언으로 지켜낸 건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찾아와 세입자들과 인터뷰하고 건물 사진을 찍어갔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독특한 헌책방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정성스러운 구두 수선을 받으러 오는 손님들, 소문난 카페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웃들이 늘어났습니다. 관심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했어요.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세입자들이 불편해야도 했습니다. 지연은 세입자들의 일상을 먼저 생각하며 적절한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계속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지연의 말에 세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빛이 너무 세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했습니다. 8월 초 건물 등기부를 다시 정밀하게 검토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주 오래된 공유자가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지분은 5%에 불과했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등기부상 이름은 박동수였고 3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건물을 공동 구매한 분이었어요. 주소를 찾아가 보니 80세 넘은 노인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아, 지연이구나. 사장님이 자랑하던 딸.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오래된 인연을 들려주셨어요. 너의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형제 같은 사이였어. 돈이 어려울 때 함께 건물을 사서 시작했지.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던지 한참 이야기했어요. 내 지분은 지연이 너한테 넘기겠다. 사장님도 그러기를 바라셨을 거야. 할아버지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 지연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생 많다 딸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잘 지켜라. 그 따뜻한 손길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9월 말 재판의 가장 큰 고비가 지났어요. 대법원에서 유언장의 모든 조건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1년간 매각 금지와 세입자 보호 조항이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개발사의 모든 압박과 소송이 기각되었어요. 오히려 불법적인 압박과 협박에 대해 개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상이 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세입자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승소의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법적인 뒤엎 없이 1년을 채우고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성개발에서 일하던 민호는 회사에서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자전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조용한 기도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같은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이에요. 10월 어느 날 민호가 마지막 사과를 하러 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잘못했어. 평소 자존심이 강한 민호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과 계약 철회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회사한테 뒤로 받은 돈 다 돌려줬어. 계약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철했고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지연은 말없이 차를 내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었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겠어. 민호의 사과는 빠르지 않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시간이 필요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강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었어요. 11월에 들어서자 건물 전체의 전기 공사를 시작했어요. 30년 된 낡은 전선과 전등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는 대공사였습니다. 새 입자들과 동네 이후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밤새 작업하며 전등을 하나씩 갈아 달았어요. 어둠과 빛이 번갈아가며 골목을 스쳤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전등이 켜지자 사람들이 머리 위를 올려다보며 박수를 쳤어요. 새 전등 아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박씨 아저씨의 주름진 미소, 최미영 씨의 맑은 웃음, 이윤주 원장의 안도한 표정, 준호 아가의 깊은 눈빛이 모두 밝게 빛났습니다. 정물도 마음도 모두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평생 꿈꾼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것이 진정한 집의 의미였어요. 12월 초 두 번째 골목 축제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이윤씨 참여했습니다. 주변 상가들도 함께 장터를 열고 아이들은 벽에 예쁜 그림을 그렸어요. 노인회에서는 손수건과 양말을 떠서 팔았습니다. 작은 공연도 있었어요. 3층 학원 아이들의 합창, 준호아가의 그림 전시, 최미영 씨의 책 읽어주기 시간까지 골목 전체가 하나의 큰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웃음과 음악이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수익금은 모두 모아서 건물 수리비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했습니다. 작은 돈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 정리를 하면서 지연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을 풍경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 따뜻한 공간.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2월 말 1년이 거의 다 되어갈 때 대성개발 강철수 본부장이 적 찾아왔어요. 정말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건물값 500억 세입자, 이주비 별도 지급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나가야 하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강 본부장의 마지막 설득이었어요. 숫자만 보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길로 가거라. 눈을 뜨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강 본부장의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네, 확신합니다. 지연은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제한은 없을 것입니다. 1년이 되는 날 건물 입구에 작은 명패를 달았어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이름을 새겼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수제 간판이었어. 세입자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간판 제막식을 했어요. 사람들이 손끝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만지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지연은 명패에 맺힌 이슬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였어요. 그날 밤 지연은 명패를 올려다보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2년 동안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모두 지켜냈어요. 바람이 불어와 명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1월의 첫 비가 내린 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전과 달리 들렸어요. 더 이상 샌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끝나고 건물이 완전히 새로워진 후에 첫 번째 비였어요. 비 소리는 위협이 아니라 음악처럼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은 2층 헌책방 창틀에 앉아 어머니의 장부를 펼쳤어요. 1년 전에는 빨간 글씨로 가득했던 적자 항목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이름뿐이었어요. 닭동도 할아버지, 박씨 아저씨, 최미영 씨, 이윤주 원장, 김준호 화가 모두 지켜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1층 구두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박씨 아저씨가 늦은 시간까지 구두를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였어요.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비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꽤 달았어요. 어머니가 이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셨을지를 건물을 지키는 사람에게 비 소리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거든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소리였습니다. 2월부터 어머니의 집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어요. 작은 배움터를 열기로 한 거예요. 각자의 재능을 나누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선생님이 되어 동네 이웃들과 지식을 나누었어요. 박씨 아저씨는 가죽공예 교실을 열었어요. 구두 수선 기술을 응용해서 지갑, 벨트, 가방 만드는 법을 가르쳤었습니다. 최미영 씨는 책 읽기 몸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어요. 이은주 원장은 기초 컴퓨터 교실을 열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쳤었어요. 김준호 화가는 그림 그리기 교실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미술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고정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건물의 벽이 더욱 단단해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3월 어느 날 지연은 어머니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뒷페이지 안쪽에 숨겨진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카스트 녹음기였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남기신 메시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작품이 섞인 가운데 낯익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어머니였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어. 너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거든.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려. 그들은 모두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을 거야.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지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져 녹음기 위를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나니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유언장의 1년 조건이 정식으로 끝나는 날이 왔어요. 이제 지연은 법적으로 건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고 계속 지킬 수도 있었어요. 모든 선택권이 지연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모든 세입자들을 1층 구득방에 불러 모았어요. 작은 회의 테이블 둘레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최종 결정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1년 조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이 건물을 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연의 선언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천장을 흔들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위로는 맑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단 전등들 아래에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늘 그림을 옥상 벽에 걸었어요. 김준호 화가가 그린 비겐 뒤의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림 표면을 살짝 스쳤어요. 캔버스 속 하늘과 진짜 하늘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흐연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하늘을 향해 속삭했어요. 사람을 지켰어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변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박씨 아저씨와 최미영 씨, 이영주 원장과 김준호 화가, 그리고 지연까지 하늘 아래에서 하나로 이어진 작은 공동체였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치,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지연의 선택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건물에 들러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어요. 어머니의 집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어요. 자음을 먼저 생각하는 건물, 공동체의 힘으로 지켜는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세입자들은 여전히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지연은 새로운 글을 적었어요. 2025년 사람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500억의 유혹을 뿌리치고 선택한 길,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의리를 개발보다 보존을 택한 결과였어요. 지연은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워 실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은 오늘도 따뜻한 빛을 밝히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어.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낸 딸 지연의 1년간의 이야기입니다. 500억 원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람을 택한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